예,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너 표정이 왜 이래? 나 안 반가워? 어머니가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서요. 왜? 우리 집 옆집으로 괜히 이사 왔다 싶냐? 솔직히 어머님이 살림이며 반찬이며 다 도와주신다는 말에 어머니 옆집으로 이사 오긴 했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됐어, 얘. 우리가 남이니? 난 진짜 너 며느리 아니고 딸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부담 가질 것도 없고 격식 차릴 것도 없어. 너도 그냥 편하게 대해, 편하게. 근데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아, 내일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마땅히 입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너 옷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빌려 입으려고. 옆집 사니까 좋긴 좋다. 이렇게 옷도 빌려 입고. 너 좋은 옷 많잖아. 어머니, 제 옷은 맞지도 않으실 텐데. 어머, 안 맞긴 왜 안 맞아? 너나 나나 뭐 별 차이도 없구만. 그리고 나 요즘 살 빠져서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30대 옷을 입어요? 얘,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요즘 60대는 옛날하고 달라. 30대 옷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거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다. 아니, 그래도 며느리랑 옷 같이 입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어때? 난 너 며느리로 생각 안 하고 딸처럼 생각한다니까? 엄마랑 딸이랑 옷 같이 입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나 드레스룸 좀 구경해봐도 되지? 잠시 후. 어머, 이거 괜찮다. 나한테 딱이겠는데? 이거 가져갈까?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제 생일에 사주셨던 거라서요. 어쩐지 좀 비싸 보이더라. 그럼 이거 명품이니? 예, 맞아요. 저도 아끼는 거라 진짜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몇 번밖에 안 입었어요. 근데 색깔이 너한테는 영 아니다. 예? 너는 얼굴빛이 어두운 편이라 이 색깔은 잘 안 어울려. 이렇게 쨍한 색은 나처럼 하얀 쿨톤한테나 어울리지. 자, 봐라. 어떠냐? 옷이 사람 잘 만나니까 확 살아나지? 명품 입는다고 다 폼나고 있어 보이는 거 아니다. 이런 비싼 옷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거 내가 가져갈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 엄마한테 선물 받은 옷이라고요. 선물 받은 비싼 옷 이렇게 드레스룸에 처박아두면 뭐해. 누구라도 어울리는 사람이 입으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지. 안 그러냐? 어, 어머니, 근데 잠시만요. 응? 왜? 어머니 목에 두르신 그거 혹시 제 스카프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거 내 거야. 너만 스카프 있니? 나도 비슷한 거 있어, 얘. 아닌데. 그거 제 거 맞잖아요. 안 그래도 없어져서 계속 찾고 있었다고요. 어디 갔나 했더니 제가 어머님 댁에 두고 갔던 모양이네요. 이건 내 거라고! 우리 집에 흘리고 갔으면 내 거지. 안 그래? 예? 어머니, 그런 억지 논란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누가 칠칠치 못하게 이런 거 질질 흘리고 다니래? 원래 물건 주운 사람보다 잃어버린 사람이 더 나쁜 거다. 알겠어요, 어머니. 물건 질질 흘리고 다닌 제가 나빴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스카프 돌려주세요. 어머, 얘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아나 봐? 이거 진짜 내 거라니까. 우리 집에서 나온 건 다 내 거. 알겠지? 어머니, 진짜 이렇게 억지 부리실 거예요? 멀쩡한 스카프 뺏기기 전에 난 그냥 집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 원피스도 내가 가져간다. 너한테는 진짜 안 어울려. 그럼 나 간다. 그날 저녁. 자기야, 나 어머니 때문에 속상해서 미치겠어. 어? 엄마가 왜? 낮에 뭔 일 있었어? 아니, 얼마 전에 잃어버린 내 스카프 알지? 알지. 그거 우리 신혼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산 거잖아.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더니 어떻게 됐어? 그거 찾았어. 그래? 잘 됐네. 어디서 찾았어? 어머니가 오늘 목에 두르고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 근데 안 돌려주시겠대. 내가 당신 집에 흘리고 갔으니까 당신 거래. 에이, 설마. 엄마가 장난치시는 거겠지. 장난이면 내가 왜 속상해 미쳐?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주신다니까. 게다가 우리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원피스까지 마음대로 가져가셨어.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자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 일단 엄마 대신에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어렵게 살아오셔서 한이 돼서 그러신 거야.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잖아. 자기 엄마라고 편들지 마. 그게 어떻게 인간의 본능이니? 완전 날강도 심보지. 어머니 진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나 다름없으셔. 야,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도가 뭐냐, 시어머니한테. 오죽하면 내가 그래?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가 내 택배도 얼마나 많이 가져가셨는지 알아? 뭐? 택배를? 어머니랑 바로 옆집 사니까 주소도 비슷하지. 이름도 민지, 민자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그런가. 자꾸 내 택배가 어머님 댁으로 간다고. 근데 남의 택배까지 마음대로 뜯어보고 좀 필요하다 싶은 건 다 뺏어가신다니까?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참고 다 넘어가야 되냐고. 아, 알았어. 화내지 마,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따끔하게 한번 말씀드릴게. 우리 자기 물건 뺏어가지 말라고. 그럼 됐지? 내가 진짜 오빠 봐서 참고 있는 건 줄만 알아. 한 달 후. 여보, 응? 지금 당장 자기 은행 계좌 봐봐. 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거 나왔어. 뭐? 진짜? 그래. 자기 계좌로 보내놨으니까 지난번에 전세 계약금 모자라서 장모님한테 빌렸던 거 얼른 갚아드려. 사위가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래, 고마워 자기야.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난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다행이지? 어, 근데 내 계좌로 보낸 거 맞아? 돈 안 들어왔는데? 에이, 다시 잘 봐봐. 틀림없이 자기 계좌로 5천만 원 보냈어. 아니야, 다시 봐도 없어. 5천만 원 안 들어왔다고. 일단 전화 끊어봐.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잠시 후. 자기야,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내가 이름을 잘못 보고 엄마한테 5천만 원을 보내버렸네. 뭐? 왜 그랬어? 아, 김민지야. 솔직히 둘이 이름이 너무 비슷하긴 하잖아. 알겠어. 내가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5천만 원 다시 보내달라고 할게. 그럼 되는 거지? 그래. 부탁할게, 자기. 잠시 후. 어머니, 오빠가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잘못 넣었어요. 뭐? 돈을 잘못 넣었다니. 그게 뭔 소리야? 저랑 어머니랑 이름이 비슷해서 앞 글자만 보고 그냥 송금했나 봐요. 지금 계좌 확인해 보시고 잘못 들어간 돈 좀 다시 저한테 입금해 주시겠어요? 으이그,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그냥 엄마 용돈 줬다 치면 될걸. 뭐 다시 돌려달라 어째라 난리냐? 대체 얼마를 잘못 보냈길래 이 난리야? 5천만 원이요. 아이고, 그렇게 큰 돈을. 조심 좀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어머니랑 저랑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생긴 일이라니까요. 근데 말이야, 그 5천만 원 내가 꼭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 예? 에이, 왜 이러세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돈이 아닌데 당연히 돌려주셔야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와 꽂힌 거잖아. 그걸 왜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냐?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안 그래? 어머니, 그 돈이요. 저희 전세보증금이 모자라서 급히 친정엄마한테 빌렸던 돈이에요. 오빠가 그 돈 갚으려고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제 계좌로 다시 입금해주세요. 그렇게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내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건 내 돈이지. 막말로 돈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장난할 게 따로 있고 이해하고 넘어가 드릴 수 있는 게 따로 있죠. 이거는 제 택배나 옷 꿀꺽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범죄라고요. 차고송금 반환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안 돌려주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라. 송금 잘못한 게 너희 잘못이지 내 잘못이니? 난 그 돈 돌려줄 의무 없다. 어머니,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이에요.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이번엔 정말 안 참을 거예요. 안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내 통장에 들어온 내 돈 빼갈 재주 있으면 한번 빼가 보시든가. 배째라 이거야. 5천만 원이 넝꿀째 굴러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놓칠까 봐? 그날 저녁, 시어머니 시점. 엄마, 지금 민지 울고불고 난리 났어. 대체 왜 그래요? 5천만 원을 안 돌려준다는 게 말이 돼? 아들, 너 장가가고 나서 엄마한테 돈 한 번 해준 적 있어? 몇십만 원씩 찔끔찔끔 주는 용돈 말고 목돈 한 번 해준 적 있냐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장가 보내놓으니까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성과급이며 보너스며 전부 지 마누라한테만 갖다 바치고 엄마 혼자 어떻게 사는지 죽는지 관심이나 있냐고. 엄마, 난 결혼한 몸이잖아. 이제 내 식구 내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그럼 엄마는 죽냐? 그래서 엄마도 돌보려고 엄마네 옆집으로 이사 온 거잖아. 그것도 민지 겨우 설득해서 온 건데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섭섭해서 그래, 섭섭해서. 처가에만 5천만 원 척 해주고 엄마는 뭐 한 푼도 없냐? 엄마, 처가에서 빌린 돈 갚는 거야. 엄마네 옆집으로 무리하게 전셋집 옮기면서 돈이 부족해서 장모님한테 빌렸잖아. 그거 갚아드려야지 그냥 모른 척해? 그리고 솔직히 엄마는 나 장가갈 때 한 푼도 안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네 말뜻은 돈도 안 보태줬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갚을 돈은 갚아야지. 그 5천만 원은 엄마랑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이잖아. 싫어. 내 아들 퇴직금인데 왜 나랑 상관이 없어? 엄마, 말 안 되는 억지 좀 그만 부려요. 엄마 이러면 이거 진짜 도둑질이야. 진짜 도둑은 네 마누라야 이놈아. 뭐? 민지가 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우리 아들을 훔쳐갔잖아. 괜히 장가 보냈어. 아까운 내 아들. 아버지도 없이 엄마 혼자 죽어라 키워놨더니 엉뚱한 지지배가 네 덕 보면서 호강하는 게 아주 배 아파 죽겠다고. 아무튼 난 5천만 원 못 내놓으니까 알아서 해. 엄마가 자꾸 이러면
하나뿐인 엄마 아들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제발 그만하고 민지랑 풀고 사이좋게 지내. 이웃 사촌이잖아, 우리. 끝까지 지 마누라 편만 들고. 몰라 얘. 5천만 원 난 절대 못 줘. 며칠 후. 예, 나왔다. 웬일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편하게 얼굴 마주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돈 돌려주러 오셨어요? 너도 참 그깟 돈 5천 가지고 째째하게 군다. 그 5천만 원 그냥 효도하는 셈 치고 나한테 줄 수도 있지. 사돈도 5천만 원 없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50도 500도 아니고 자그마치 5천이라고요. 5천을 효도하는 셈 치고 그냥 달라고요? 어머니 아들 1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이에요. 억지 그만 부리시고 얼른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잖아.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돈이라고. 어떻게 지발로 굴러들어온 돈을 도로 토해내래. 줬다가 뺏는 게 제일 나쁜 거 알지? 더 들어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법대로 처리할게요. 근데 저희 집엔 무슨 볼일이세요? 너희 집에 우리 택배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요새 몸이 좀 허해서 홍삼 한 박스 시켰거든. 아, 이거요? 어머, 너 왜 남의 택배 박스를 뜯었니? 어머머, 설마 너 그거 벌써 먹었어? 당연하죠. 홍삼이 아주 진한 게 기운이 번쩍 나네요. 얘, 너 왜 남의 걸 마음대로 뜯어먹니? 그거 내가 주문한 거잖아. 이게 어떻게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논리대로면 우리 집에 잘못 온 택배는 다 제 거죠.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죠? 저도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해드리려고요. 너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온다 이거지? 치사하다뇨. 5천만 원 꿀꺽하신 분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주소 똑바로 쓰세요. 이참에 다른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하시던가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전 택배 기사님이 저한테 주신 거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다음 날. 아들, 엄마 억울해서 못 살겠어. 네 마누라가 이제 내 택배까지 다 뜯어서 지멋대로 먹고 쓰고 한다.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때, 엄마? 엄마도 열받지? 그게 바로 거울 치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 민지도 그동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고. 어쩌긴 5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지. 그럼 아무 일도 없잖아. 돈을 잘못 송금한 건 내 실수긴 한데 그렇다고 그 돈을 안 내놓으면 어떡해. 진짜 하나뿐인 아들 죽는 꼴 보려고 그러셔? 나 중간에서 아주 죽겠다고. 듣기 싫어, 이 팔불출 같은 놈아. 너 얼른 운전이나 좀 해. 나 차 타고 어디 좀 가자. 또 어딜 가시려고? 변호사 만나러 간다. 뭐? 변호사는 왜? 통장에 굴러들어온 돈을 내가 꼭 토해내야 되는 건지,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닌지 법률 상담 좀 받아보려고. 그런 거는 난 못 모셔다 드려요. 한 집안 식구들끼리 법정 싸움 할 거야, 진짜? 그럼 어떡하니? 네 처가 법대로 하겠다는데 나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암튼 나는 그런 거는 같이 못 가니까 엄마 차 타고 엄마 혼자 다녀와. 아니, 근데 내 차 키가 없어졌어. 뭐? 잃어버렸어? 그런가 봐.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네가 내 기사 노릇 좀 하라고. 근데 저거 엄마 차 아니야? 누가 몰고 나가는데? 뭐야? 감히 누가 내 차를 몰고 나가? 차도둑 아니야? 얼른 잡아야지. 엄마 위험해요. 같이 가. 스톱! 스톱!
당장 차 세워, 이 도둑놈아. 너 누군데 네 맘대로 내 차를 몰고 나가? 어머니,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면 위험하잖아요.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어떻게 내 차를 몰고 있냐고? 이거 이제 제 차인데요? 뭔 소리야 이게? 이거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차야. 당장 내려. 아니요, 이거 제 차 맞아요. 제가 차 키를 주었거든요. 뭐? 차 키를 주워? 어디서? 누가 저희 집 식탁 위에 차 키를 떡하니 두고 갔더라고요. 야, 그 차 키는 딱 봐도 내 거잖아. 줍긴 뭘 주워. 너 진짜 이런 법이 어딨냐? 왜요? 우리 집에서 나온 건 다 우리 거잖아요.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와, 너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 차량 절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5천만 원이나 내놓으세요. 그럼 어머니 차도 돌려드릴게요. 못 돌려주겠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네요.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죠 뭐. 5천만 원 받는 거보다 그쪽이 더 쏠쏠하겠어요. 뭐야? 여보, 그렇다고 나랑 이혼을 하면 어떡해.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 잘못 만난 죄라고 생각해. 참, 어머니도 저희 이혼에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요. 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하려고요. 그럼 아마 5천만 원 내놓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손해보실걸요? 너 지금 차량 절도도 모자라서 나 협박까지 하니? 진짜 경찰을 불러야겠네. 엄마 참아요.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경찰 부르면 일이 커져요.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니까. 야, 절도에 협박까지 하는 범죄자랑 내가 무슨 대화를 하니? 이거 나!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네, 제가 도둑놈을 잡았거든요? 네, 현행범이요. 여기로 좀 빨리 와주세요. 몇 시간 후 경찰서. 제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김민자 씨 계좌로 입금된 5천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해요. 차량 절도범은 쟨데 왜 저를 조사하냐고요? 지금 본인 입으로 본인이 5천만 원을 가로채서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차량을 훔친 거라고 진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제 차를 훔쳐서 타고 달아나려고 한 게 문제잖아요. 제가 차량 절도 신고한 거니까 그거부터 조사를 하셔야죠. 정황상 며느님이 차량을 절도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CCTV를 아무리 봐도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한 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절도 증거가 됩니까? 맞아요, 형사님. 저는 그냥 어머님 차를 다시 주차해드린 것뿐이에요. 차 키도 바로 돌려드렸고요. 야, 너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차 키 주었으니까 차는 네 거라며!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녹취나 증인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같이 들었다니까? 아드님도 참고인 조사 마쳤어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요. 박민자 씨,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 우기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계속 이러시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사님은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아휴,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근데요, 형사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안 돌려주는 거, 그거는 죄가 되는 거 맞죠? 당연하죠.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걸 알고도 안 돌려주면 민사, 형사 다 걸릴 수 있어요. 횡령죄로 징역이나 벌금형 받을 수도 있다고요. 피해자분 어떻게 고소 진행하시겠어요? 아유, 예. 너 진짜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낼 거냐? 그러니까 고소하기 전에 얼른 5천만 원부터 돌려주세요.
그래, 그래. 그건 지금 바로 돌려주지. 나랑 지금 당장 은행에 같이 가자. 자꾸 제 물건 탐하고 억지로 뺏어가시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다시는 안 그러마. 내가 미안해. 내 아들 덕에 너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파서 더 그랬어. 다시는 네 거 뺏고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런 짓 안 하마. 내가 여기 형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맹세한다니까? 제발 감옥에만 보내지 마라. 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후 저를 차량 절도로 고소하려다 역풍을 맞은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겨우 풀려난 후에 바로 5천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 것을 탐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면서 눈물로 용서를 비셨죠. 하지만 욕심 많고 이기적인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대인 저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어머니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애초에 어머니네 옆집으로 이사를 간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분간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해요.